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기뻤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 비 오는 날에도 시장에 나갔고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좌판을 접지 않았다. 내 옷 한 벌 사는 건 아까워도 아들 학원비는 아깝지 않았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는 너무 아들만 보고 산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내가 고생하면 우리 아들은 편하게 살겠지. 그 말 하나로 버텼다. 내 인생은 늘 빠듯했지만 아들만큼은 남들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다. 적금 깨고 작은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 집 계약금에 보탰다.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았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사람답게 살겠구나. 주변에서는 말렸다.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지. 자식이라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정말 그렇게 믿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평생 잘할게. 며느리도 고개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힘들었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다. 엄마 밥 먹었어요?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나는 괜히 반찬도 더 만들고 좋은 과일이 보이면 사다 날랐다.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며칠씩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줬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장조림도 만들었다. 그 집 냉장고를 채워주는 게 이상하게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고 주말엔 약속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신혼이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 간격은 점점 길어졌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연락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은 김치를 담가서 들고 갔다. 예전 같으면 문 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던 아들이 그날은 어딘가 불편한 얼굴이었다. 엄마 다음엔 오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다. 나는 괜히 오래 있으면 방해될까봐 김치만 두고 금방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날이 있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 그래도 먼저 연락하면 부담될까봐 참았다. 바쁘겠지. 사는 게 힘들겠지. 나는 계속 아들 편을 들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는 짧게 끊겼다. 그날 밤 혼자 응급실에 갔다. 수액을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는 곁에 아무도 없었다. 퇴원 후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몸 관리 잘하세요. 딱 그 한 줄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삭제하지도 못하고 답장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사람에게 말을 들었다. 아드님 새 차 뽑았더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며느리와 해외여행 갔다는 것도 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는 것도
남을 통해 알게 됐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다. 정말 서운했던 건 내가 이제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아들 집에 갔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분명 집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괜히 미안해져서 그래 미안하다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 아들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으려 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자식 위에 평생 살았지만 결국 혼자 남은 사람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몇 달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부터 올라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응. 엄마 이제 잘 지낸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생각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식에게 인생 전부를 걸면 결국 자신만 텅 비게 된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까지 모두 내어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